자, 다주택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30대, 40대 또는 은퇴를 앞두는 50대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나? 뭐 양가 부모님들에게 뭐 주택을 물려받으실 게 많은 분들은 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부모님과 적당한 지근거리에 뭐 거주용 주택 한 채만 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뭐 무리할 건 없는데,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 회원들 분들은 이제 앞서 자료에 나왔던 이제 강남 부자들과 자산가들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네. 그분들 하나하나 따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컷쇼의 부동산 투자 4단계론이라고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뭐 뇌피셜이에요. 제 맘대로 만들었어요. 자, 1번 코스는 소수 코스로 이제 2주택자 코스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부부의 직주 근접을 감안해서 똘똘한 지역에 실거주용 한 채를 사시고요. 이미 마련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주용 한 채, 이제 임대용 한 채, 이런 식으로 이제 2주택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포함되는 부분으로 아시다시피 비과세 요건만 잘 맞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사고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산 상승의 아주 베이직 코스다. 일본 코스는 아주 베이직 코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비과세 과정은 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져서 추후 별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일본 코스만 해도 뭐 영상으로 뭐 1시간 이상 분량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소 코스, 3주택자 이제 코스입니다. 1번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또 하나 취득을 해서 이제 거주용 한 채, 임대용 두 채, 이제 즉 3주택자 이제 이상의 다주택자로 가는 전략인데요. 3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적폐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온갖 규제가 다 들어옵니다. 3주택자. 그래서 매우 힘든 길을 걸어야 돼요. 조정 지역에서는 이제 매도도 힘들고 이제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보유세나 종부세 감면 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용 주택들, 이것들을 장기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물론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 이제 8년 이상 주택 처분이 막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 두 번째 3주택자 코스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임대용 주택을 뭐 지방의 비조정 지역 주택으로 숫자만 잔뜩 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족들이 살지 않을 집은 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3번은 이제 고수 코스. 2주택자 플러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코스입니다. 이거는 1번에 추가로 상업용 부동산을 하나를 취득을 해서 거주용 한 채, 임대용 한 채,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는 코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히 40대, 50대가 은퇴를 앞두고 거주 안정성과 거주용에서 나오는 이득과 또 월 현금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코스죠. 예전에 은퇴글을 좀 많이 썼는데 그때 항상 강조하던 포트폴리오가 거주용 한 채, 임대용 한 채, 오피스텔이나 상가, 상업용 한 채, 이 코스였습니다. 요 3번 코스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후 별도 영상으로 이것도 준비를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초고수 코스, 3주택 플러스 상업용 코스예요. 요거는 이제 3번에 추가로 임대용 주택을 하나를 더 취득을 해서 거주용 한 채, 임대용 두 채 이상, 상업용 한 채를 보유하는 코스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산층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 다음 코스는 뭐가 되겠죠? 뭐 빌딩을 뭐 사시거나 뭐 꼬마 빌딩 사시거나 뭐 이런 코스로 넘어가시겠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핵심 지역에 주택이 있으시고 자녀들이 뭐 2주택, 3주택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나는 주택 투자가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상업용을 늘리시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죠. 이 4번 코스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저 같은 흑수저 투자자가 너무 무리한 레버러지를 이용하면 기대만큼의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투자용 주택 두 채에 이제 대출은 없어요. 대출은 없는데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이제 묶여 있고요. 상가 한 채는 구입하면서 60% 이상 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원리금을 갖고 난 뒤에 이제 월세에서 원리금을 제외하면 뭐 큰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코스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코스에 이제 개인들의 소득과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코스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계획을 잘 짜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란 일을 하시는 현직 차관급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 좀 궁금하시죠?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가 이전에도 살짝 언급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샘플로 보시면 자, 요 빨간색이 이제 2주택자를 걷고 있는 코스를 걷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2주택자 코스를 걷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7거주 플러스 이제 세종시 투자용 한 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했죠. 세종시가 조정지역에 지정되는데 이제 일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가액은 작년 신고가 8천만 원에서 올해 신고가 1억 6천만 원으로 더블을 쳤습니다. 자, 이러한 직장 근처의 추가 2주택 투자는 그냥 단지 1주택 7거주에 만족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꼭 홍남기 부총리 같은 분들을 투자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파란색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님 적폐 대상이신 이제 3주택자 이제 코스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적폐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두 분은 버티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강한 소신과 집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는 집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투자 방식을 배워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초록색은 2주택 플러스 뭐 1주택자도 물론 있으신데 상업용 코스까지 거주용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계신 분들, 뭐 박능우 복지부 장관, 진영 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거주용 한 채 플러스 임대용 한 채에다가 이제 상업용 뭐 오피스텔이나 뭐 주상복합,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제가 항상 50대, 40대, 50대 은퇴하기 전에 2주택 플러스 뭐 1주택 거주주택 플러스 1주택 임대용 주택 플러스 상업용 부동산은 꼭 가지고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필수 코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요 공직자분들도 컷쇼의 글과 영상을 보고 4단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 부자들과 주요 공직자들의 투자 내역을 잘 보셨죠? 이분들을 잘 보시고 따라할 준비는 되셨나요? 되셨다고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뭐 아파트를 여러 채 투자하고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이건 보통 노력과 정성과 뭐 내공이 아니고선 쉽지가 않아요. 1주택자분들은 다주택 투자가 필수예요. 뭐 이분들을 뭐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고 소신껏 투자용 주택 한 개를 더 취득하는 용기와 패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 뭐 신분 상승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러 주택을 투자하는데 신분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 같은 기분은 왜 그런 거죠. 신분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중산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또 40, 50대 가장분들은 충분한 자산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은퇴 준비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라고, 다주택 투자는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